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는 정말 거대하죠. GMC의 시에라, 그것도 최고급 버전인 드날리. 네, 국내에 이번에 수입이 된 그런 차입니다. GM이란 큰 회사 밑에는 쉐보레와 GMC 등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죠. 그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쉐보레 같은 경우는 약간 대중 브랜드를 지향한다면, GMC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급의 차를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GMC는 뭐 픽업 트럭이나 아니면 대형 밴, 미니밴 뭐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국내에 들여온 이 시에라라는 모델은 1988년에 1세대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5세대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온 모델은 5세대고요. 5세대는 2018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죠. 네, 시에라는 국내에 들여온 지 이틀 만에 초도 물량이 다 완판될 정도로 이렇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시에라를 국내에서 살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 이 차가 일반적인 주차장에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차가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가지든지 개인 주차장을, 아니면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있는 그 공동주택을 보유한 그런 사람들이 타는 차죠. 미국에서는 보트, 그리고 대형 카라반 이런 걸 끄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크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과연 팔릴까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완판이 됐으니까 역시 한국에 그런 고객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전장이 5890mm, 거의 6m 정도 되고요. 전폭이 2065mm, 전고가 1950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주차장들, 승용차 전용 주차장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그리고 휠 베이스는 3745, 공차 중량은 2.5톤이고요. 정말 무겁습니다. 전면을 딱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반짝반짝한 픽업 트럭에 이런 크롬이 이렇게 딱 돼 있고요. GMC 또 마크가 굉장히 웅장하고 멋지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또 측면에서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C자 주간도행 등이 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시그니처죠. 이렇게 C자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라이트가 있어서 이걸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 또 있죠. 아래에도 이렇게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죠. 그리고 그 옆에 견인고리가 양쪽으로 2개가 있습니다. 이 차가 워낙 힘이 좋은 차고, 그래서 이런 견인고리를 앞에 이렇게 2개가 스테인레스로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네, 측면을 보시면 일단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차의 이 타이어가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한 몇 인치로 보이시나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한 20인치쯤 될까?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은 이 차가 타이어가 22인치입니다.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22인치 타이어도 조금 작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휠하우스는 이렇게 검은색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휠하우스를 보호하고 있고요. 이제 험로 주행이나 돌이 튀어도 이 휠하우스가 차체를 보호할 수 있게끔 굉장히 단단한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휠의 디자인도 굉장히 역동적이죠. 나는 힘이 정말 세, 이런 조립식 건담의 느낌도 좀 있고요. 우락부락한 로봇의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 차의 시그니처죠. 이 차가 성격이 어떤 차인지를 딱 단번에 보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6.2L V8 엔진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엔진이, 발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시그니처가 옆에 딱 있습니다. 네, 측면을 또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미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뒤에 안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큽니다. 요 안에 이렇게 레이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차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사이드 스텝이 숨어 있다가 딱 튀어나오는데요.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사이드 스텝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측면의 특징을 보시면 앞에도 옅은 틴팅이 있고요. 뒤에는 진한 틴팅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점이고 한편으로는 단점인데요. 뒤에 이렇게 틴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틴팅이 되어 있는 건 좋은데,
요 색깔과 맞춰서 여기도 틴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색깔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니까, 미국 차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햇빛에 대한 그런 저항? 뭐 이런 게 심리적인 저항이 없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틴팅을 안 하는 차가 없죠. 그래서 약간 이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22인치 타이어에 휠하우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한 번만 비춰보시면 이 타이어 뒤쪽으로 판스프링이 보이시죠? 이 차 자체가 워낙 크니까 화물차에나 쓰는 판스프링을 저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저는 판스프링이 통통 튀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안 튀게 서스펜션 조정을 잘 해놔서 제가 운전을 좀 해보니까 퍽퍽 튀거나 뭐 이러지 않더라고요. 화물차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지금 이제 후면부를 보시는데요. 후면부에 보시면 GMC 드날리 가장 최상위 트림이죠. 여기 보시면 소켓들이 여기 있고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트레일러에 불도 들어오게 하고 전원도 공급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이것도 트레일러에 연결하는 기능이 있고요. 네, 지금 트렁크인데요. 트렁크가 가로가 177, 세로가 181입니다. 제가 한번 팔을 벌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 여기 한 명, 두 명, 한 2명 정도 침낭 가지고 누우면 뭐 야외에서 충분히 별 보면서 누워 있을 만한. 네, 그렇죠. 그리고 해외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여기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네, 이때 캔맥주 놓고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맥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걸 눌러서 네, 이렇게 제끼면 안에 있는 긴 짐이 여기에 걸려서 흘러나오지 않게 네, 이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재밌는 기능이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 여기에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러면 이 밑에 버튼이 있는데요. 위에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내려가고요. 여기서 이걸 눌러서 네, 이렇게 하면 이 계단이 됩니다. 계단을 밟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네, 이렇게 밟고 올라와서 짐 정리하고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밟고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네, 이런 기능까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캠핑이나 야외 활동할 때 쓸 수 있게 230V 전원 콘센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연결해서 전원을 밖에서 쓸 수 있게 뭐 조명이라든지 조리기구라든지 쓸 수 있죠. 네, 이런 기능까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누르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전부 다 열지 않고 요것만 열어서도 또 쓸 수 있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후면에 이 화물 공간을 비추는 카메라입니다. 실내에 있는 디스플레이 창으로 이 화물 공간 상태가 어떤지를 카메라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차가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후면 창에 보통의 미국에서 이 차를 팔 때는 그 쪽창을 저기서 냅니다. 그래서 원래 쪽창이 있는 차인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쪽창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 쪽창으로 이제 여기서 애완견을 신는다든지 할 때 쪽창으로 소통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아쉽게도 한국에 들어올 때 없어졌습니다. 네, 이 차가 기본적으로 픽업 트럭이지만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끄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차죠. 그래서 트레일러 하중에 브레이크 압력 조절, 트레일러 종까지 감시하는 그런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최대 3.9톤까지 끌 수 있는 그런 견인력을 갖췄죠. 이 차가 2.5톤인데 3.9톤까지 끌 수 있다는 거는 1.4톤을 오버해서 그렇게 끌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요트나 뭐 카라반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쉽게 네, 그렇게 끌 수 있죠. 외부는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이제 한번 실내를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픽업 트럭이라는 거는 어떤 고급보다는 튼튼하고 거칠고 보통 이런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가지죠. 근데 이 차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뭐 럭셔리한 느낌이 들게 이렇게 차를 꾸몄죠. 근데 이런 것도 그렇고요. 우드 트림도 이렇고 메탈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또 곳곳에 이렇게 또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마치 큰 SUV를 탄 듯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뭐 GMC의 시에라 정도 되니까 뭐 이런 수준을 만들죠.
네, 여기 디스플레이 센터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창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13.4인치입니다. 오디오, 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보면 네, 이렇게 카메라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주죠. 이 차가 워낙 크니까 제대로 운전하고 뭐 하려면은 이 카메라가 커야겠죠. 주변에 장애물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비춰야 되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차와 연결된 트레일러 연결 부분, 카라반 연결 부분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양옆에 사이드를 또 뒤에서 이렇게 비추는, 그리고 좀 더 이걸 누르면 뒷부분을 이렇게 또 비추고요. 이렇게 트렁크까지, 화물 공간까지 이렇게 비춥니다. 카메라 화질도 정말 선명하고요. 기능도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제가 타면서 조금 더 감동스러웠던 점은 오디오입니다. 오디오가 보스 오디오가 달려 있는데 정말로 웅장하고 큽니다. 이 차체가 크니까 이 스피커를, 큰 스피커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퍼도 제대로 된 우퍼를 쓴 것 같아요. 소리가 꽝꽝 울리는데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소리가 꽝꽝 울릴 정도로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네, 이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 버튼이 밑에 쭉 있고요. 여러 가지, 여기는 공조, 온리 공조만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는 시동 버튼 키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에 잘 어울리게 크롬으로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이륙할 때 쓰는 뭐 그런 레버처럼 레버가 이렇게 조금 크면서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트레일러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네,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뭐 휴대폰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지갑을 놓을 수 있고요. 작은 게 있고, 여기에 좀 스마트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뭐 C 타입, 그리고 USB 연결하는 타입, 뭐 이렇게 해서 포켓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뭐 동전 주머니 뭐 이렇게 있고요. 컵홀더, 만져보면 딱 우와 튼튼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놓으면 충전이 되는, 스마트폰을 이제 보관하면서 충전도 하는, 네, 이렇게 충전 기능이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선 충전을 할 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행할 때. 근데 얘는 딱 고정이 되게 이렇게 예쁘게 활용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을 열어보면 네, 와 정말 크네요. 막 웅장할 정도로 큽니다. 어지간한 막 노트북이 가로로 들어갈 정도로, 이제 깊이가 조금 얕아서 그렇지 뭐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이 안에 이제 지금 선글라스 칩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놓을 수 있게. 여기 보면 220V 네, 전원 콘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자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연결한 단자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렇게 팔걸이가 뭐 양쪽에 앉아서 양쪽 사람이 팔을 걸어도 네, 서로 뭐 닿을 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팔걸이가 아주 끝내주게 있습니다. 네, 지금 2열인데요. 뭐 2열도 정말로 큽니다. 우와. 이 레그룸이 1.1m라고 합니다. 110cm죠. 그래서 제가 앉아도 주먹이 2개. 와, 2열 정말 크죠. 이게 보통의 2열들이 이런 특히 픽업 트럭의 2열은 사람이 앉기가 좀 힘들죠. 뭐 국산 픽업 트럭도 있지만 2열을 앉아서 장거리를 이동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2열이 막 또 막 이 허리 지지대가 너무 바짝 서가지고 이게 좁으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불편한데, 이 차는 뭐 2열이 정말로 편합니다. 이렇게 내리면 팔걸이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이 헤드레스트까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크릿 공간이 있죠. 바로 네, 여기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뒤에 이렇게 숨어 있고요. 또 보시면 네, 요 밑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곳곳에 수납할 수 있는, 역시 픽업 트럭답게 네, 이렇게 공간에 숨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조 장치가 이렇게 양쪽으로 통풍구가 있고요. 온열 시트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이제 뭐 스마트폰 연결하는 그런 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특징이 와 엄청나게 넓다. 그래서 무릎이 앞에 닿거나 전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충분히 뭐 잠도 이렇게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아주 정말 2열도 편한 픽업 트럭 2열이 이렇게 넓은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과연 V8 6.2L짜리 V8 엔진룸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룸인데요. 와, 엔진룸이 정말 크죠. 풀사이즈 픽업 트럭에 좀 걸맞는 그런 주행 성능을 갖췄죠. 10단 자동 변속기에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를 했고요. 이게 6.2L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이 426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63.6. 400마력이 넘고 토크도 60이 넘는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힘을 뿜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엔진이 정말 둥그렇게 막 밑으로 길게 어마어마하게 그런 엔진이 들어가 있죠. 이 차가 또 재미있는 거는 자연흡기 엔진이어서 이렇게 큰 엔진인데도 정말 주행감이 정말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엔진룸 이 정도로 보고요. 이 차 얼마나 주행을 정말 스무스하게 잘하는지 그렇게 주행을 잘한다는 소문이 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에라를 타고 강변북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차가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차 나가는 게 너무 부드럽고요. 이 차가 6.2기통의 V8이니까 힘은 정말 모자랄 게 없죠. 뭐 출력이 일단 400마력이 넘고 토크도 60 토크가 넘는다면 뭐 힘에 대해서는 일절 부족할 게 없다. 더군다나 지금 트레일러나 뭐 카라반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트럭만 타니까 뭐 지금 살짝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웅 하고 이렇게 막 차가 야수처럼 웅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차의 공인연비가 6.9인데요. 저희들이 이 도로에 들어오면서 좀 리셋을 했는데 현재 6.6km 정도 리터당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한 1000km 정도 달린 연비로는 6.2, 평균 시속 36.8에 6.2k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차가 뭐 크니까 연비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는 그런 분들이 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비가 좋을 수가 없죠. 2.5톤이나 되는 큰 차니까요. 근데 그것만 떠난다면 뭐 차가 정말 무슨 마치 슈퍼카처럼 웅웅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축축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를 제가 타면서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차체입니다. 차체가 워낙 포지션이 높으니까 옆에서 달리는 버스 운전수랑 거의 어깨선이 비슷할 정도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카니발이나 SUV 뭐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아래로 보입니다. 이런 SUV나 카니발의 지붕이 이렇게 제가 여기서 앉아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차체가 높습니다. 쉥쉥 이렇게 달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타야겠죠. 그리고 저도 역시 큰 차를 미꾸라지 빠져다니듯이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는 워낙 크니까. 그래서 차를 점잖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주행을 하게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가속 페달의 응답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뭐 엔진이 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마치 밟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하면서 차가 확 나가고요. 또 고속에서의 그런 안정감, 뭐 시속 한 100km 정도 이런 때 그런 안정감이 두렵지 않다, 도로에서. 그리고 뭐 사고 날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 좀 여러분들이 이 차를 선택할 때 하나 고민하고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차가 좀 커서 이 차를 운전에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커서 이렇게 골목골목 주차나 빠져다니기에는 쉽지 않겠다. 더군다나
뭐 트레일러를 다는 차니까 트레일러 달면 더 하겠죠. 그런 태생이죠, 성격.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차가 연비를 아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기능을 넣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차 원래 8기통이죠. 8기통인데 8기통에 힘이 필요할 때는 8기통이 다 돌아가고, 만약에 힘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뭐 짐도 많이 안 실었고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4기통만 엔진이 가동되게 그렇게 자동으로 스스로 알아서 조정을 합니다. 실린더가 4개만 움직이면 아무래도 연료가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차의 뭐 연비가 6.9 정도 되는데, 평균 이제 공인 연비죠. 제가 직접 타보니까 뭐 6.9 정도는 그냥 평균으로 나오겠다, 서울 시내에서 살살 타면. 또 타면서 조금 하나 좀 놀라운 점은 승차감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뭐 세단 수준은 아니어도 이 차가 판스프링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판스프링을 넣은 차인데, 판스프링이라는 게 사실 화물차에 넣는 스프링이죠. 근데 차가 전혀 뭐 튀거나 요철을 만나도 뭐 이게 통통거리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요철도 스무스하게 타고 넘어가고요. 워낙 차가 묵직해서 이렇게 구렁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냥 이 차의 그런 승차감, 대형 SUV 정도 수준은 된다. 화물 트럭하고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리얼 댐핑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 지면을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읽어서 지면에 잘 적응하게,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승차감이 이렇게 좋은 건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인이 작용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승차감이 그냥 일반 SUV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를 타면서 또 하나 이게 좀 주의할 점? 네,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차가 워낙 크고 2.5톤이나 되죠. 6m나 되는 큰 차니까 차가 무겁고, 아무래도 이렇게 달리다 보면 브레이크가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리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 밟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가 워낙 크니까, 네, 그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계산을 넣어서 브레이크를 좀 더 미리 밟고 꼭 밟고, 네, 이런 생각을 하고 타셔야 되는, 네,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 또 다양한 안전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죠. 스마트 크루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보행자 감지, 긴급 제동, 뭐 차선 보호, 차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핸들을 딱 잡아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고 기능, 다양한 그런 안전 기능들이 거의 풀로 꽉 차 있다. GM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 기능들이, 차체도 크지만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서 사고나도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또 이 차의 장점입니다. GM이 국내에 이 차를 들여오면서 드날리라는 최상위 트림만 들여왔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특징이 수입차들이 대부분 최상위 트림을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모든 차들을 들여올 때 최상위 트림을 먼저 들여오죠. 뭐 이 차도 마찬가지로 드날리라는 뭐 풀옵션 차량을 먼저 들여왔고요. 9,330만 원입니다. 1억이 조금 안 되고요. 또 하나 뭐 드날리 위에 X 스페셜 트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사양을 넣어서 새로운 스페셜 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국내에 있고요. 이 차가 미국에서는 램 1500 그리고 포드 F150과 경쟁을 하는, 네, 그런 차입니다. 아직 포드 F150이나 램 1500이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는 모델이죠. 병행 수입처럼, 네, 그렇게 들여오죠. 그래서 그 차가 뭐 국내에 몇 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시에라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행 수입 들어온 차들은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수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수리가 굉장히 어렵죠.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 차는 전국에 있는 GM 서비스 센터를 그냥 이용할 수 있죠. 한국 GM의 서비스 센터를. 그러다 보면 뭐 수리비도 적을 테고 부품값도 확실히 작겠죠. 그런 차에 비해서. 그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이
수입차 같은 거 한번 고장나서 부품 구하기 정말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정말 뼈저리게 와서 닿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차를 구입하기 전에 이 차가 크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나 이런 좀 부분, 운전이 능숙하지 않으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장점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죠. 힘이 좋고 화물 트레일이나 뭐 카라반, 요트 뭐 이런 걸 끌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행 성능이나 이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 픽업 트럭, 일반적인 픽업 트럭의 수준이 아니다. 대형 SUV급의 그런 승차감이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 차를 또 선호하는 특정 계층들이 또 있어서 뭐 초판에 완판이 됐고요. 하여튼 오늘 시에라 굉장히 좋고 훌륭한,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여러 가지 기능, 덩치를 가진 차를 시승을 했고요. 다음에는 더 좋고 재밌고 유익한 차, 즐거운 차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드라이브 조창현이었습니다.